케이스 4 겨우살이 혹병기 수준의 위협을 가진 만화 현상에게 적용되는 위험 등급 오펜하이머. 권리국의 지하에는 이 오펜하이머를 수용하는 시설이 있다. 지금 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미슬 루드거. 스킬은 보호성 단절, 위험 등급은 오펜하이머. 그녀의 스킬은 그녀에게 가해지는 모든 피해를 단절시킨다. 그 어떤 탄환도 그녀의 피부에 도달하지 못하며 독성 물질은 체내에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배출된다. 그녀의 스킬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시 발동되어 있으며 이는 수면 중일 때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사용자를 무적으로 만드는 스킬이군.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왜 무이시릴 루드건은 송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것도 그녀를 가둔 감옥 안에서. 또 드시겠습니까? 고마워. 네 명? 존 메단, 2년 전까지 만화사건 전담반의 수사관이었던 사람이야. 그렇군요. 다들 자리에 있는가? 장난칠 시간 따위 없네. 호출이야. 만화사건 전담반 전원에게 지하로부터 호출이 왔다고. 지하? 이 건물에 지하가 있었나요? 도망쳐야 해. 해나씨? 모두 살고 싶으면 정문으로 뛰어. 진정해. 제정신이냐? 정문으로 가봤자 소용없어. 여기서 창문을 깨고 도망쳐야 해. 대체 지하가 어떤 곳이길래 이러는 거죠? 관리국의 지상에는 사회에 있는 만화 현상의 관리와 통제,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2차적인 피해를 해소하는 부서들이 있지. 하지만 지상에서의 활동은 사회에 보이기 위한 대외적인 모습일 뿐, 관리국의 핵심적인 활동은 그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어.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건? 대략 인체 실험 같은 느낌? 대략이라뇨. 그럼 이제 저희는 어쩌죠? 이 차의 맛을 음미하도록 해.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하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따라오시죠. 하... 마리입니다. 어유? 동행을 거부하는 3인을 제압하였습니다. 기절한 자들을 운반할 인원을 3명... 3명만 부르면 되겠죠? 네. 3명 인원을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혜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에 대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M이라고 불러주시죠. 아까 말이라고 했었죠? M입니다. 그럼 MC, 왜 저희를 지하로 데려가시는 거죠? 지하에 오펜하이머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감시관을 맡고 있죠. 오늘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겁니다. 오펜하이머? 만화 현상의 관리 등급은 외우고 있지? 네, 무해하다고 판단되면 어남드, 그 다음으로 보위, 콜트, SDN 순으로 높아지는 거였죠? 그래, 대외적으로는 전차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SDN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위에 2개의 등급이 더 있어. SDN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바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의 존재는 국가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졌지.
그러니 관리국은 일찍이 오펜하이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가는 곳은 아마도 격리한 오펜하이머를 관리하는 시설이겠지. 그 다음은 뭔가요? 다음이라니? 아까 STN보다 높은 등급이 2단계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펜하이머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런 말 안 했는데. 네?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여기 인증받은 다원에서 재배한 인도의 아산 품종 홍차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오펜하이머 등급의 수감자는 총 4명. 피해자는 그 4명 중에 한 명인 미스릴 루드거라는 여자야. 루드거는 오늘 13시에 자신의 개인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 사인은 불명. 문제가 되는 건 루드거의 스킬이야. 보호성 단절. 인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루드거의 신체에서 단절시키는 스킬. 게다가 이 스킬은 당사자인 루드거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시 발동하지. 한마디로 무적. 이런 스킬을 가진 사람이 철저히 관리지인 환경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유력한 용의자는 루드거와 같은 처지에 있는 3명의 오펜하이머 스태퍼. 오펜하이머 등급의 스킬이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우린 그들을 모두 만나고 누가 미스리를 해친 건지 알아내야만 해. 그게 우리가 이곳에 불려온 이유인 거야. 이봐, 그쪽에 감시관 양반. 이건 무슨 장난이지? 오펜하이머의 가치를 생각하면 국가 수준의 손실이 생긴 거잖아. 그것도 지하의 감시체계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전례가 없던 일 아닌가? 이런 중대사를 런던 지부 최약소 부서인 만화사건 전담반에게 맡기겠다고? 제정신인가? 이 건을 결정한 건 제가 아닙니다. 통장?
여기가 현장입니다. 유리로 된 감옥? 마치 거대한 수조 같아. 생각해보면 전담반에 오고 나서 시체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요. 보통 우리가 현장에 도착할 때는 경찰이 시체를 치운 후니까. 고인한텐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 시체를 뒤집어야겠어요. 의외로 침착하게 대처하네. 고향에서는 구멍 뚫린 것도 많이 봤으니까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동네에서 살았다니까. 하나, 둘. 응? 끔찍도 안 하는데요? 거참 허약하기는. 비켜봐. 이거 안 움직이는 건 둘째치곤 시체를 잡았다는 느낌조차 안 드는데? 설마 피해자가 죽은 후에도 스킬은 여전히 발동 중인 건가요? 밤시간도 시체를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게 아니었네. 단순히 못 치운 거였어. 지금은 시체의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는걸? 일단 외상은 없어 보여. 애초에 외상을 입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마른 것처럼 보여요. 피해자의 침대네요. 부장? 그럼 이쪽 벽에 기대서 말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오, 어떤 스킬인가요? 여기 관리 정보입니다. 강제적 신뢰, 정신조작 계열의 스킬이네. 그렇네요. 간단히 말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게 되는 스킬인가요? 꽤 위험한걸? 동감이다. 사람의 정신을 조작하는 스킬은 기본적으로 STN 이상의 등급을 가지게 돼 다른 스태퍼들을 조종해서 스킬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관리 정보에 따르면 베리피는 한 번에 다수의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해. 게다가 사정거리는 거의 무한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 거기다 녹음이나 기록을 통해서도 스킬의 효과가 확장된다면 한 번에 수백 명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할 거야. 왜 위험하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섣불리 말을 섞다간 저희도 조종당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당연하지만 남아있는 건 베리핀의 발자국뿐이다. 그리고 특별히 수상한 움직임 같은 것도 없군. 호탕이네. 벽에 무언가 묻어있군. 뭔가 미끌미끌한데 로션인가? 왜 이 주변에만 이런 걸 발라놓은 걸까요? 아니 이건 발랐다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문질러서 지운 것 같은 흔적이다. 지운다니 얼룩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거의 마른 걸 보면 며칠은 된 것 같은데 사건하고 관련이 있을까? 피해자의 방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건 식사를 넣는 통로입니다. 베리피는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에 배식 때도 조심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군. 남아있는 건 식판이 이동한 흔적뿐이다. 이 통로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겠네. 이곳에 있는 오펜하이머는 모로 엘로이라는 남자입니다. 자유분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회귀성 기억 전송.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지. 시간여행이라네. 과거의 시간대로 돌아오는 것. 그게 내 스킬의 핵심이지. 이때겠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스킬의 능력을. 저거라면 로또 번호나 맞출 것 같은데. 형아 혹시 탐정이에요? 아니 뭐 얼마 전까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긴 했었는데요. 우와 우와 이러다 폭발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좀 해봐. 그 탐정 좋아하시나요? 세상에 어떻게 알았죠? 역시 탐정이야. 악수 한 번으로 상대의 정체를 알아내는 거군요. 아니 악수는 안 했는데. 날카로운 지적 역시 탐정이야. 확실한 것은 그것이 물체를 만들어낸 스킬이며 스킬로 만들어진 물체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버그가 처음 스킬로 만들어낸 물체는 자신의 생일 케이크였다. 버그의 부모는 그 케이크를 본인들이 사왔다고 굳게 믿었으며 스킬을 사용한 버그 또한 그렇게 믿었다. 자신이 원하는 물체를 만들어내는 스킬이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사고 안 치고 착하게 잘 있었어요. 여기 오고 스킬을 사용한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하고 멋대로 대화한 적도 없어요. 저 잘했죠? 아, 내가 탐정이 신고해봤다니 뭔가 소설의 등장인물이 된 것 같아서 신나네요. 언젠가 사건의 용의자가 돼보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떴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만들어낸 물건은 뭐니? 몰라요. 스킬을 사용하면 저는 그게 원래부터 있던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모르는 거래요. 다른 사람하고 멋대로 대화한 적도 없고요. 와, 진짜 굉장하네요, 다들. 무슨 되어 있지? 정말이지 노트에 속도는 못 따라가겠다니까 가끔은 내가 먼저 말하게 해달라고. 역시 그렇죠? 확인 고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야 탐정이니까. 그렇구나. 인상착의만 보고 인간관계를 알아내는 거군요. 그런 거지. 저희가 생각하는 탐정은 무슨 초능력자라도 되는 것 같네. 실제로 우리는 탐정보단 초능력자에 가까우니 틀린 말은 아니다만. 사실 여기 사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미스리 누나요. 이렇게 유리에 입김을 불고 글자를 써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들키면 마리 누나한테 혼나기도 했지만요. 미슬리 씨하고는 주로 어떤 대화를 했나요? 주로 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재밌게 읽은 추리소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추리소설? 거울저택의 비극이란 책인데 엄청 재밌어요. 휴게실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볼게요. 저도 추리소설은 좋아하니까요. 어린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스포일러를 하는 걸까요? 추리소설하고 10살의 조합은 폭탄이나 다름없네. 저번 주말이었으니까 6일 전쯤이네요. 그때 이상한 일 같은 건 없었나요? 이상한 일? 없었어요. 그렇군요.
아, 이상한 정도는 아닌데 미슬이 누나의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져 보였고요. 아, 그리고 보니 누나는 예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몸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는다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죠? 모든 오펜하이머의 발자국이 있군. 하지만 발자국이 생긴 시간에는 며칠간의 차이가 있어.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휴게실을 사용한 적은 없는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수감자 사이의 접촉은 금지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가장 오래된 건 사이아 베리핀의 발자국인가? 한 달 전이군. 응? 꽤 오래됐군. 다른 수감자들은 약 열흘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방문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스키를 사용한 적이 있으니 관리가 엄격해진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만 가득 차 있는 것 같네요. 아, 저건... 네, 뭐가 있나요? 캐비어가 있어. 그것도 상자째로. 아, 저긴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술병이...
이것도 냉장고인가 보네요.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내용물이 보여요. 각종 의약품들이 보관되어 있네요. M의 지문만 남아있는 것으로 봐선 수감자들은 열지 못하나 보군요. 이 중에 피해자가 읽은 책이 있나요? 어디? 대부분의 책에는 지문이 남아있지만 피해자의 지문이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군. 제목은 거울저택의 비극. 어디서 들어본 제목인데? 버그씨가 말했던 추리소설이에요. 아, 그 스포일러한 거? 피해자의 지문이 남은 게 이거 하나뿐이라고? 네. 독서를 즐기는 편은 아니라는 건가? 왜 그러세요? 누군가 책에 글을 적었어, 이 페이지에. 글 같은 건 안 보이는데요? 아니, 잘 봐봐. 좌측 상단에 잉크가 번져있지? 여기에 메시지가 적혀있었어. 누군가 침 같은 걸로 문질러서 그 메시지를 지운 거야. 페퍼 사이에 작게 메시지를 적어둔다면 꼼꼼히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찾기 힘들 겁니다. 점시간에 눈을 피해 수감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원장님, 저번에 메모에 적혀있던 글을 복원하셨었죠? 이것도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피랍이 약해서 전문을 복원하는 건 힘들겠어.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단어는 2개. 식사와 죽음. 이 메모를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우리한씨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책을 닫으면 안쪽에 남아있던 흔적은 눌려서 사라진다. 내 스킬로 알아내기 힘들겠군. 아,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끼워져 있어. 독후감? 저거는 여기에도 스포일러를 남겨놨네요. 남은 단서가 하나. 유리벽. 근데 이렇게 다 같이 갇혀지는 데서 원한을 가질 게 뭐가 있을까요? 오! 뭐죠? 피해자는 모든 피해를 단절시키는 스킬을 가졌다. 휴게실 내부에 있는 물건 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흉기는 무엇일까? 진통제? 약품 냉장고? 정확하게 말하면 진통제겠지? 에? 피해자의 관리 정보에 의하면 스킬이 단절시키는 대상은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진통제의 목적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그렇기에 피해자의 스킬에 의해 단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버그가 말한 대로라면 피해자는 달마다 한 번씩 이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펜하이머들의 식사는 어떻게 준비되나요? 이건 시설에 관한 질문이니 답해 주실 수 있겠죠? 식사는 하루에 3번, 조식은 7시, 중식은 12시, 석식은 6시에 배급됩니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오펜하이머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루 주문이 없는 날에는 영양 밸런스를 고려하여 식단을 정합니다. 재료의 유통은 따로 담당자가 있지만 조리부터 운송까지는 전부 제가 맡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는 없겠네요. 혹시 조리나 운송 중에 특별히 취하는 행동은 없나요? 있습니다. 베리핀의 식사는 방음벽의 소리가 새지 않도록 특수한 통로를 통해 배급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루드거의 식사에는 진통제 20정을 갈아넣습니다. 응? 뭐? 아니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짓을 해서 건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건강해집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 정도로 진지하게 말하면 이젠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번만큼은 테나가 정상이야. 이상한 건 감시감 M. 그것도 이 문제에 한해서만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야. 무언가의 간섭에 의해서. 망했네. 강제적 신뢰. 그건 사이아 베리핀의 스킬인가? 응, 그것밖에 없어. M은 이미 그 스킬에 당한 거야. 피해자를 위해서 식사에 진통제를 섞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베리핀이 그런 거짓말하고 스킬을 발동했다면, 그래서 피해자의 식사에 대량의 약품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자가 죽어서 멈출 때까지.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피해자가 원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럼 사실상 피해자를 죽인 건... 이 자식...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이걸로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어. 노트. 네, 알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MC. 당신은 베리핀 씨의 스킬에 당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아니, 자료대로라면 제가 스킬에 당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군요. 피해자의 식사에 진통제를 넣어야 하는 규칙은 원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원래부터 있던 규칙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세뇌한 게 베리핀 씨의 스킬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소용없어. 아마도 한 번 믿게 만든 개념은 다시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스킬인 거야. M은 이 사건에 자신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평생 이해하지 못할 테죠. 이날이지 뭐.
불안한데요? 근데 뭐 죽는 건 아니니까. 정말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아무래도 방금 금발 여성분보다는 과묵하신 분이네요. 나이아 베리핀 씨, 테나 씨에게 무슨 말을 믿게 한 겁니까? 이건 직접 알아내 보시죠. 여러분도 스태프 아닌가요? 방금 그분처럼. 거짓말 같은 건 스킬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지하 구석에 갇혀서 길러지는 밑바닥 인생이 더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역시 무력감을 주는 게 좋겠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가자. 일단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으로도 끝난 거 아닐까요?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자. 얼굴도 모른다 고 했는데 여기 오면은 볼 수밖에 없죠. 죽었는데 아무 이상 감지가 안 됐나?
여기. 저 원래대로면 감지됐어야 되는데. 아, 5분 정도밖에 안 되었나요? 죄송하네요. 여기에 갇혀지를 살다 보면 시간 감각이 없어져서. 설마 그렇게 잘난 듯이 말하고 5분 만에 돌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재미없네. 너무하네. 그쪽도 여유로스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베리핀 씨, 저희가 금방 돌아온 건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진술에 스킬을 사용했는지 알아냈으니까요. 오, 그런가요? 그 진술이 뭐죠? 이거지. 베리핀 씨, 나는 남자다라고 말해보시죠. 네? 그게 싫으시면 나는 200살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장난하시는 건가요? 그렇구나. 나는 캐나다 대통령이다 라고 해보시죠. 죽고 싶지 않으면. 어이가 없군요. 좋아요. 저는 200살 남자고 캐나다 대통령이다. 아나키스트입니다. 됐나요? 네, 잘 들렸나요, 테나씨? 세상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진심이냐? 캐나다에는 대통령 제도가 없다고. 그럼 저 사람이 초대인 거야? 노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스킬 사용 감지 경고 같은 건 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테나씨는 베리핀 씨의 말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게 아까 베리핀 씨가 테나 씨에게 믿게 한 진술이니까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말만 믿게 만든다면 테나 씨는 베리핀 씨가 어떤 말을 해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겠죠. 말 그대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라뇨? 박수라도 쳐드릴까요? 아니면 포옹이라도? 뭐죠? 그럼 너무 허탈하지 않나요? 방금 그걸 알아냈다고 해서 아무것도 밝혀지는 건 없는데. 의미 없지 않아요. 저희는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요. 네, 제가 죽였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이 시설에 대해 잘 안답니다. 누가 범인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원하는 건 범행의 방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 아닌가요? 그것만 들키지 않으면 저는 이긴 거나 다름없답니다. 어차피 이곳의 사람들은 저를 죽이지 않을 테고 저는 이번 같은 시도를 다시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예상이 안 되시나? 당신 생각이 맞아. 우리는 정확한 범행의 방식을 알아내야만 해. 그런데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들켜도 상관없다면 당신은 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스킬을 테나에게 사용한 거지? 그야 재밌으니까요. 당신들의 그 무력감에 젖은 표정을 보는 게.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노트 생각해봐. 베리핀의 목적은 범행 사실이 아닌 그 과정을 숨기는 것. 그럼에도 테나의 추궁의 스킬을 사용했어. 그래, 뒤늦게 테나가 스테파라는 걸 알아챘겠지. 하지만 그 진술 하나에만 스킬을 사용했다간 오히려 수상했을 거야. 그래서 눈을 돌리기 위해 모든 진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군요. 테나가 받은 진술 중에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거짓말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스킬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 이거일 것 같은데요? 그 창에다가 썼었던 거. 이거. 뭐야, 관리국 직원 아닌가요? 왜 저희가 여기에 갇혀 지내는지 모르세요? 그야 오펜하이머를 사회에 방치하면 위험하기 때문 아닌가요? 정말 관리국을 모르시네요.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가두어두는 게 아니라 죽였겠죠. 아니, 그래도 실제로 감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오펜하이머는 직결 처형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저 소문일 뿐이지만 이 시설에 있는 오펜하이머 중에 물리적인 파괴력을 가진 스태퍼가 없었던 건... 그럼 이 시설에 있는 오펜하이머들을 감금한 이유는 뭐죠? 뻔하죠. 저희의 스킬을 연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관리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되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 자산을 부순 거예요. 미스릴 루드거란 자산을. 이게 무슨... 그럼 당신은 루드거 씨에게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제가 원하는 건 관리국에 대한 복수였어요. 마침 루드거를 죽일 방법이 떠오른 것뿐이죠. 제정신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제정신이겠어? 처음 몇 년은 여기서 나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주어진 자원과 스킬을 이용하여 용이 주도한 탈출을 계획했죠. 세 번째 탈출은 및 작업에만 2년이 넘게 걸렸어요. 탈출 시도를 거듭할수록 매번 더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탈출, 마침내 지상으로 가는 승강기에 도달했을 때
정신을 차리니 한순간에 이 방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놈들은 원하는 때 언제나 저를 이 방으로 순간이동시킬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탈출 따윈 불가능했던 거예요. 제 탈출 시도 같은 건 관리국에게 좋은 연구 자료일 뿐이었어요. 스킬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것도 연구를 위해서겠죠. 저는요, 발악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누구든 찢어 죽여버리고 싶어요. 관리자 몇 명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새로운 인원이 그 자리를 맡을 뿐이겠죠. 내가 관리국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나머진 알게 뭐야. 결국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건 변함없는데. 당신네들 관리국 때문에. 나가자. 목적은 이뤘어. 방금 저장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분기 같아요. 여기서 집합 장소로 향해서 사회 엔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분기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을 지상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살아남은 것 같군요. 진짜로 지상에 돌려보내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불안한 소리 좀 하지마. 다녀왔습니다. 과장이 뭐라고 했어? 별 얘기 안 했어요. 반장님 부르던데요. 나머지 두 분도 아직 퇴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도 잔업이라니. 그럼 나는 과장실에 가볼 테니까 노트는 그만 돌아가 봐.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자. 네. 노트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오늘 보고 알게 된 것들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네, 알고 있어요. 저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고마웠다 노트. 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지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관리국에 대한 내 생각은 더 확고해져 갔다. 관리국은 나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 관리국의 통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일부다. 그렇기에 이곳의 사람들은 이에 불만을 느끼되 맞서려 하지 않는다. 사회에 세상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기에 베리피는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피해자를 죽인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표할 수 있는 최대의 반발이었으니까. 나는 사건을 해결했다. 엘로이가 말한 다른 시간대에 내가 그랬듯. 하지만 이건 이미 정해진 시간의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분기점으로 돌아갔다.
엘로이한테 갈게요. 시간, 미래에서 본 거 얘기해준다 했으니까. 요 부로 돌아왔구만. 네, 기다리셨나요? 결국 내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 그것도 최악의 형태로. 노트가 여기로 온 건 베리핀의 범행을 모두 밝혀냈기 때문이야. 엘로이 씨, 당신은 다른 시간대에서 이미 이 사건을 경험했죠. 베리핀 씨가 범인이라는 것도 피해자의 식사에 약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사건을 막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되게 다른 세계선의 저를 따라잡으면 알려주겠다고 했죠. 저희는 베리핀 씨의 범행을 밝혀냈어요. 이제 그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겁니까? 좋아,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네. 나는 메시지를 남겼어. 감시관은 모르는, 그럼에도 확실하게 그녀가 읽을 만한 장소에 나만이 아는 정보를. 그 책에 지워진 거, 그거 아닐까요? 순서가 엘로이 다음이 루드거였어. 그 앞으로 내가 남겨놓은 힌트를 잘 발견하였군. 자네 말대로 그건 내가 남긴 경고야. 경고라는 건 역시 피해자에게 남긴 경고라는 거겠지. 엘로이 씨,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군요. 피해자가 읽을 책에 경고를 남겨놨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프로의 여친이라 그런지 이해가 아주 빠르군. 별 말씀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경고를 한 건가요? 그냥 감시관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했지. 하지만 M양은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군. 내 말을 이해하는가 하면서도 베리핀이 스킬을 사용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 자네들도 알겠지만 나는 이미 로드 고양이 12월 20일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네. 그래서 이를 경고하기 위해 스킬을 사용해 10일 전으로 돌아온 거라네. 로드 고양은 본인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신비로운 여자였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귄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M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경계하더군. 결국엔 몰래 루드 고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었다네. 감시관이 당신의 식사에 독을 넣는다. 음식의 표면을 먹지 말고 버려라. 나는 그대가 죽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지. 그게 그 애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예지를 봤다니 나라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야. 식사를 거부하는 건 시설의 규정에 어긋나니까 그러지는 못했겠지. 지금의 발언 진술서로 작성해줘. 응? 하지만 이상박동은 못 읽었는데? 괜찮아. 지금 엘로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엘로이 씨가 노력하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스릴 루드거 씨는 그래, 나도 왜 죽음을 막지 못한 건지 쭉 궁금했지. 이제 시간을 돌아가서 죽음을 막는 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브로, 자네의 말을 들으니 대강 알겠더군. 설마 내 경고가 지어져 있었을 줄이야. 모르셨었나요? 그렇다고 만화를 방출한 일 때문에 원래 어제였던 휴게실 일정이 취소됐거든. 분명 누군가 그 경고를 지워서 루드거 양은 그 메모를 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예정대로 죽음을 맞은 거겠지.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건데 역시 베리핀이 우연히 본 걸까?
노트, 메모를 지었다는 건 엘로이가 이 소설을 읽은 다음에 책을 편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척도가 분명 있었지? 네, 어떤 자료를 말하는지 알겠네요. 네, 죽은 사람 본인이었잖아요. 엘로이 씨, 이거 기억하시죠? 그거 휴게실에서 책을 읽으면 그 독후감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 이게 어떻게 감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마 감시 대상자들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겠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엘로이 씨. 여기에 당신이 적은 독후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다음에 책을 읽는 사람도 독후감을 남겼어요. 누군가 나 다음에 책을 읽은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뭐? 이거 같은데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은 거죠. 힌트를 봐야겠어요. 감시 기록과 엘로이 2. 아, 20일에 죽는다고 했는데 24일에 죽었네요. 엘로이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4일입니다. 뭐? 아니, 그럴 리가. 분명 이슬 씨가 죽은 날이기에 20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게 지금 체중이 크게 줄었다, 살이 빠졌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밥을 독이라고 인식을 해서
광대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있다. 자기 죽음에 대한 예지를 봤다니 나라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추리소설의 식사와 죽음, 이거를 보고 밥 자체를 도구로 받아들여서 못한 거죠. 몸에서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열렸다. 알아냈습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게 정말인가? 대체 누가?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피해자의 죽음은 정해진 수순이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를 노린 또 다른 위협 같은 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의 결과입니다. 엘로이 씨 생각해보시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당신의 경고를 본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먹는 식사에 독이 들었다는 경고를 받다면, 더구나 그 경고를 남긴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스킬을 가진 스태퍼라면, 엘로이 씨는 물론 선한 의도로 그 경고를 남겼지만 과연 피해자는 그 경고를 보고 안도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피해자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겠지. 특히 모든 위험을 단절하는 스킬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란 먼 훗날의 이야기였을 테니까. 경고대로 식사의 표면을 드러냈다고 해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는 건 힘들었던 거죠. 피해자의 방을 보면 그녀가 식사를 꺼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식사 그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때 굴 먹고 죽은 사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흡수되지 않았던 거죠. 식사 자체가. 위협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죠? 어떤 것을 위협으로 하고 판단할지는 스킬이 자체적으로 선별한다. 하지만 루드거의 심리에 따라 예외가 생긴다고 했지. 내 독성을 가졌다고 해도 피해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물질은 정상적으로 흡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피해자는 식사를 위협이라고 생각했죠. 아사라는 거네. 뭐? 엘로이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언제나 이랬지. 내가 스킬을 사용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더 커지곤 했어. 처음 이 스킬을 자각했을 때는 신이라도 된 기분이었지. 관리국을 피해 다닐 때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신이 났어. 하지만 아무리 정해진 시간에서 벗어난다 해도 겨우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드는 건 지식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더 망치는 것뿐이지. 나는 그런 괴물이야. 왜 여기에 틀어박히기로 했는지도 있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어. 결국 루드거 양을 더 괴롭게 버렸군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로이 씨, 피해자가 실제로 더 괴로워했는지 어땠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가 더 나은 죽음을 맞았을 거라고 말해도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런 무책임한 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입니다. 저희가 믿는 건 검증을 거친 진실뿐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예전보다 4일 더 살았다는 검증된 진실만을 믿습니다.
당신도 그 진실만을 품고 살아가시죠. 가자. 브로! 네? 훌륭한 여인을 붙잡았군. 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반장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 그런가?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너무 우유부단하게 굴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자네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밖에 못하니까.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금방 지워지는 메시지 하나로는 부족한 걸세. 그럼 고마웠네. 시간을 돌리지 않아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군. 네, 안녕히 계세요, 브로. 자네가 말하니 어색하군. 나 고생했어. 아, 드디어 끝났네. 이제 여기서 관리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엘로이는 피해자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 대처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건가? 우연히 만들어낸 비극이군.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냥 기시감이 이 사건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마 기분 탓이겠지? 아, 그러고 보니 나도 계속 궁금한 게 있었어. 피해자는 왜 감시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거야? M도 피해자가 죽는 건 원치 않았을 테니 말하면 도와줬을 텐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노트? 뭔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이거 책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버그가 그 용의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버그라고 불린 아이를 기억하시겠죠? 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 아, 그리고 보니 버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언젠가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보고 싶었다라고. 그리고 반장님도 말했었죠. 나이가 어린 스테펀은 의지와 상관없이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하지만 더그가 스킬을 발동했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더그의 스킬은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소설을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덕은 이번 달에 스킬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애는 23일 전에 스킬을 사용해 휴게실을 만들어냈지. 설령 더그가 사건에 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스킬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 뭐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런 짓을 저질렀겠어? 아무리 노트라고 해도 이건 좀... 노트? 그랬다면 이 한 달 전에 베리핀 발자국이 있을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미안.
두리안 씨가 틀렸어요. 아, 이번엔 나였군. 아이쿠, 또 나인 줄. 두 사람 다 지적받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구나. 추가로 스킬을 사용했다면 기록이 남았을 테고. 네, 더그는 확실히 스킬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건 그 한 번의 스킬이 만들어낸 물체입니다. 이 미스릴 루드거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문도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반장님, 기억하시나요? 이곳에 들어올 때 반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것에 상식을 바라지 말라고. 그랬지. 휴게실은 더그의 스킬이 아닌 원래부터 있었던 건물이었겠지만 수용시설과 붙어있는 기묘한 형태는 부자연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저런 형태의 건물이었기에 피해자는 다른 오펜하이머들과 관계가 생겨버렸죠. 유리병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이 빤히 보였기에 베리핀 씨는 피해자를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엘로이 씨도 피해자와 완전히 모르는 사이였다면 스킬을 사용하면서까지 구하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마치 그 구조는 이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휴게실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일까요? 아니, 사건 현장인 겁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건 현장은 피해자가 원래부터 살던 곳이잖아. 그게 스킬로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두리안 씨,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을 보고 계신 거죠? 그 중에 23일보다 오래된 흔적이 있나요? 흔적은 청소를 하면 지워지는 거야. 그것만으론 부족해, 로트.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서랍엔 1개월 동안 손을 댄 기억이 남아있지 않죠. 뭐야, 그럼 노트에 추리가 맞았다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하신 거죠? 아니, 버그 아직 애긴데 버그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까? 앞으로가 걱정이군. 네? 지금 중요한 건 책임 따위가 아니야. 너희가 한 수사도 이 시설도 목적은 징벌이 아닌 관리다. 죄질을 묻는다면 죄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도록 명령한 내가 잡혀 들어가는 게 먼저겠지. 그럼 버그를 연행하는 이유는? 격상이다. 관리관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또 내 말을 끊으면 죽이겠어. 원장님? 격상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터치스톤의 스킬은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펜하이머 등급의 스태퍼를 만들어냈다. 단지 사건의 트릭을 위해 오펜하이머 등급의 피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그 위험도는 오펜하이머 범주를 넘어섰어. 그럼 격상이란 건 오펜하이머보다 더 높은 등급? 들어본 적도 없어. 최대 일주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제거한다. 죽인다고? 아무 죄 없는 애를? 이 개미굴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죽인다고? 그만둬. 마음은 알지만 네 분노는 타당하다. 페나에르베누스, 너는 보호관찰반에 있던 시절 동료의 죽음도 몇 번이나 경험했더군. 악인을 용서하지 않는 내 사상은 그곳에서 비롯된 거겠지. 악을 걸러내고 사회를 개선한다. 너에게 있어 그 행위는 분명한 선이지만 그건 만인의 선인가? 만인을 위한 선이란 게 존재하긴 하는가? 어떡해. 뭐야 이 사람. 선로에 3개가 묶여있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선로에는 더글라스 터치스톤이 묶여있다. 저 너머는 멈출 수 없는 광차가 다가온다. 레버를 당겨 선로를 바꾸는 나의 행동은 분명한 악행이겠지. 그렇다면 레버를 당기지 않는 것은 선행인가? 광차에 치여 붕괴하는 세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선인가? 선으로 남고 싶었던 방관이 아닌가? 불확실한 선 대신 나는 확실한 행동을 택하지. 아, 탐정 형아. 범인은 이제 찾았어요? 범인은 이제 잡았어. 네가 협조해준 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 와, 진짜요? 다행이다. 나중에 미스릴 누나한테 자랑해야지. 그래, 분명 기뻐할 거야. 저 잠시 여행을 떠나야 하나 봐요. 그러니 돌아오면 약속한 대로 어떤 사건을 해결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다녀오세요. 네, 또 봐요. 관리관, 저희는 이만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미 안내역을 불렀다.
루트, 눈을 가려. 돌아가자. 나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초능력자처럼 빛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존재감을 지닌 자들. 한 거인에 맞선 양치기의 이름을 따도록 하지. 위험 등급 다윗의 스태퍼, 케이스. 녀석은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 돌아가서 자라고 하지 않았었나? 오늘은 안개가 없어요. 여기에 올 때는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었는데. 여기에 보이던 탑 같은 거 교회였군요. 저는 항상 저게 빅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빅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는데. 반장님이 말한 대로 안개가 없으니 쓰레기 같은 경치네요. 반장님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더그가 제거당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그래. 하지만 그 애가 죽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저도 알아요. 더그가 그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걸. 저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양지로 끌고 온 것 뿐이죠. 결정을 내린 건 관리관이에요. 저는 손 놓고 지켜본 것 뿐이죠. 세상을 지킬 수 있어서 그 애가 죽어서 다행이라고 안심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자. 그 생각 하나만으로 런던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다들 모르는 듯이 살아가지. 그러지 않으면 눈을 붙이는 것조차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세상은 모든 게 엉망이야. 무질서해, 부조리해. 알아내는 쪽이 손해인 세상이야. 그래서 항상 웃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9살 생일에 관리국에서 찾아왔을 때도, 어딘가에 팔려나갈 날만 기다리며 훈련을 받을 때도, 높으신 분들의 사내 정치에 끼어 버려졌을 때도,
노트. 손을 잡아줘. 하지만 반장님은 괜찮아. 너라면. 이 세상에는 잊고 싶은 것 투성이지만 아주 가끔 모든 걸 바치더라도 알아내고 싶은 것이 있어. 내 모든 걸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노트. 너에 대한 걸 알고 싶어.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은 후에 너에 대한 것만을 알고 싶어. 저도 알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손끝을 타고 올라간 곳에 있는 두 눈이 왜인지 슬퍼 보였기에 정해진 것 같은 대사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자신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보는 것밖에 못하기에 손을 잡는 것으론 부족하다. 좋아합니다, 반장님. 너무 억지 로맨스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 손은 놓치지 않는다. 해체 확정까지 앞으로 20시간.